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21년 5월 25일. 오전에는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은 네. 오후에는 오늘 쾌청했어요. 네. 오늘 마침 저 김영광 실장하고 저하고 점심도 먹으려 둘이서 우유천배를 좀 걸었습니다. 제가 있는 쌍문동 스튜디오하고 우유천하고 그래서 한 5, 600m 그리고 쭉 칼국수 먹으러 가다 갑자기 저희 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네. 한일병을 보고 한일병을 보고 저희는 둘이 굉장히 거룩한 자세로 기립하여 한일병원에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 타듯이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우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양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곳입니다. 이 조국 장관, 조국 전 장관의 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조국의 꿈이 이제 거의 이루어진 거죠.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 조국의 꿈이 뭔데? 그거부터 하나 설명을 해주셔야지. 조국의 꿈은 대통령 되는 거였죠. 대통령 되는 건 이제 그 제일 큰 꿈이었고,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을 하나 들라 그러면은 네. 조국 대통령 만들기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억지 춘향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건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공수처,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 엉터리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 굴려오다가 네. 이제 내로남불 정권으로 이제 전락했죠. 굴러떨어졌는데, 예. 조국과 이 정권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였던 조국의 대통령 만들기 꿈은 실패해서 이 정권이 이제 발목이 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권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검찰 개혁이 오늘로서 완료가 된 것이죠. 검찰 개혁, 네. 검찰 개혁.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으니까. 그 흔한 얘기를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받아쳤죠. 지난 야, 3월쯤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직전, 사임 직전이죠. 검수완박이면 부패 완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원 시장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보면 이들이 처음에 검수완박을 일으키기 위해서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6대 중대 범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림에 저에서는 처음에는 이거는 뭐 검찰이 하고 나머지 경찰 산하의 국수본에서 하라라고 이제 조정되어서 올 연초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윤석열이 믿고 하니까 검찰을 완전히 이제 종료랑에 만들기 위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청 만들겠다. 이거 흐지부지 됐는데 박범계도 이 사람이 또 한 칸 하더라고. 네, 법무부 장관 박범계 씨가 드디어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형사부에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라. 또 지청 단위에서 그와 같은 인지수사, 그걸 인지수사라 그럽니다. 고발수사가 아니라 인지수사일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만이 수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냐가 대한민국 검찰을 갖다가 완전 무력화시킨 거죠. 예전 사법서사로 만들려고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지휘라는 게 이제 그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관할하더라도 개별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네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부산지검에 전화 걸어가지고 지검장한테 야 이런 사건 뭐 하지 마. 뭐 정권 실세들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조국, 추미애, 아까 뭐라고? 법무장관. 박범계. 이런 사람들은 이게 흡사, 이 조항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시도 때도 없이 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 정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정권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천정배 케이스입니다. 천정배 케이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박범계라는 양반은 그냥
그 지청장의 그 수사까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내가 관할권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 무력화는 오늘로서 완전히 된 거죠. 이게 사실 원래 당초 보면은 이들이 보면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또 검찰의 힘빼기다, 또 권력기관을 약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저는 아까 조국의 꿈이 이루어졌던데 조국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처음에 당초 보면 1995년 그 무렵부터 그당 고비처라고 그랬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박원순의 참여연대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죠. 그 어젠다를. 어쨌든 25년 만에 그야말로 저 연동형 비례대표자까지 그 얼구 설겨서 그 공수 억지 춘향으로 만들었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그리고 만들면서 또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은 4.15 총선에 그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굉장히 힘을 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법정의라는 게 뭘까요? 저는 죄 있는 자는 처벌하고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사법정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그렇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도 윤석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수본 만들고 경찰 공수처 대일이 만들어 나갔고 결과적으로 이게 남마같이 얽혀서 경계가 불분명해 죄 지은 자들 쏙쏙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만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버거워지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그러면 청정하게 증류수같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이른바 수사기관의 총량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이 그럴듯하게 야당 시절에 꺼내놨던 그 이야기가 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맡고 있는 그 기관이 도대체 우리 국민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괴롭고 시끄럽게 떠들었던 겁니까? 그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라는 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수석들이지 뭐가 고위공직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도 견제하겠다. 그거 플러스 검찰. 그게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뭐 국민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이 썩어 빠진 검찰을 대체할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공수처장 추천권은 야당이 주겠습니다. 우리 여당이 이 거대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쪼물락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 조국, 저 문재인, 이 얼마나 사법정의 대한민국을 바르게 하는 위대한 분들을. 그렇게 하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거 하다 그러더니 법을 해놓고 보니까 왜 통과가 안 되거든?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 조항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공수처법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그건 내밀한 그 여야 청와대 이 밀고 당기기라는데 희한하게 청와대는 처음부터 김진욱을 해달라는 게 김진욱을 우리 저 야당 원내대표한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그래서 제가 왜 김진욱인가 이 사람이 무슨 강단 있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뭐 헌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헌재. 그래서 제가 헌재 헌법재판관 만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헌재에서 어떤 위상이 있는 분이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공수처법까지 거쳐가지고서 여당 마음대로 해놓은 그 김진욱 씨가 지금 한 첫 번째 작품으로 자 대검 중수부를 점쳐먹을 야당도 벌벌 떨고 검찰도 벌벌 떨고 고위공직자들은 오금을 못 펼 그 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김진욱 처장이 착수한 사건이 뭡니까? 저거잖아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의혹인데 이것 또한 최재형 감사원에서 한번 통과인데 좋습니다. 뭐 수사는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거에 상징성이 갖는다면은 대통령 핵심 측근들 이런 큰 사건들 조희연 밑에서 뭐 1조짜리 뭐 무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흑막이 있어서 돈이 뭐 100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수사 인력의 낭비다. 이런 건 지금 인천지검 어디 아니면 지방지청에다 시키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그 검찰을 견제하고 우리 사법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김진욱 공수처가 나와서 하는 게 뭐 별로 감흥도 없어. 차라리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내가 맡아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리고 오죽 이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검사 선발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정원도 못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아니 검수처 가고 검찰도 가고 이제 거학들만 도둑놈들만 이제 발쭉 뻗고 자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보면은 윤석열 씨 얘기대로 그야말로 검수완박이라 그러더니 결국 보면은 거학들은 발 뻗고 자게 돼 있고 오히려 보면 이 피레미들 일반 국민들은 보면은 이른바 수사 역량, 수사 총량의 증대로 말미암아 더 여기서 오라 저기서 가라 복잡하게 돼 있고 아까 대검 중수부에 대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검 중수부가 1982년에 전두환 대통령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에 그거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중수부를 없앴어요. 검찰 힘 뺀다고. 그래 놓고 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특별감찰관 제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게 됐고 물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금 공으로 놀고 있고 이제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공수처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공수래 공수처 처된다. 아니나 다를까 1호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의혹 2호가 뭐냐 이규현 검사 윤중천 별장 성접됐다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3호가 어제 아래 이제 3호가 나왔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박범계가 벙벙 뜨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검찰 법원 법조계 할 거 없이 깔깔 웃습니다. 야 공수처가 드디어는 법무부 장관 하명 수사 전담처가 됐구나. 그러니까 김진욱이라는 사람을 청와대가 처음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 약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사라는 거는 그래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이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 당신들이 친야적인 사람들 너무 센 걸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지검장 경찰이 별이죠. 지검장, 검사장 해보고 최소한 지청장이라도 한 판사 중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순서대로 갖고 와봐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고르면 될까? 니들이 오케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걸 명단을 한 네다섯 명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봐도 정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똥파리는 똥에 꼬이는 거지 다른 데 꼬이는 거 아니거든. 권력을 쥐고 권한이 인허가권이 있는데 하니까 이게 자기들도 부담들이 갖고 와서 우리가 조영 대표가 요 사람 두 명까지 찍어가지고 이걸 청와대 갖다 줘라. 청와대에서 오케이 한다면 이 사람은 하자 그러더니 헷가닥 바꿔가지고서 그냥 자기네들이 추천금 갖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뒤집어 엎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얘기는 해봐 소용없는 건데 그 김진욱이 이거는 공수처라는 게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망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국민들의 불만이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 마무리하고 가시죠. 이 공수처가요. 아까 특별감찰관 제도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모르겠어요. 내년 대선 끝나고 나면 특별감찰관 저거 폐지되지 않을까요? 저는 유명무실하게 4년 동안 매년 몇십억씩 돈 써갖고 쓰는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 중앙수사부와 같이 그말 거학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흔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 정권의 법무부 장관의 하명, 수사나 맡을 정도 기관이라면 없어져요. 그러면 헌법에 잔챙이 사건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뭐토록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거 공수처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김진욱이라는 무색무취한 사람이 공수처가 지금 지정해서 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있는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인지하고 수사 착수하면 그걸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깔고 앉아서 뭉개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준우 씨가 또 그런 거는 또 못하는 또 정도의 성격은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은 저 검찰에 넘기지 않습니까? 이첩하죠. 우리의 능력이 벗어나니까 이첩한다고 넘기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 붙잡아가지고 해야지. 국민들은 야 공수처 잘 만들어야 할 텐데 깔고 뭉개지도 않고 중요한 건 검찰은 넘기고. 우리 검찰에 갖고 있던 국민들의 역대 정권이 넘어가면서 가졌던 의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권 초반에 힘 좋을 때는 전
적폐청산하라 뭐 하고 이제 현 정권의 힘이 좀 빠지면은 하이에나처럼 달려가지고서 이제 그 현 정권의 비리를 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탱탱하는데 검사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전반기에는 현 정권이 살아가지고 인사권 뭐 다 가지고 뺑쌩쌩한데 어떻게 달려드냐? 그 전 정권과 하고 현 정권 힘이 빠져서 지금 뭐 1년 2년 되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도 정권이 이제 보호해줄 것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정화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검찰이 눈치 보고 그럼 현 정권 전 정권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국은 전 정권 전반기에도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대단한 그 검찰보다 뛰어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러고 공수처는 뭐 그래서 아까 조국의 꿈은 네. 내가 그래서 산산이 부서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국은 괜히 이른바 백면서생이 자기 어떤 괜히 이 떠들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SNS 그런 거 갖고 괜히 그저 사상 누각 같은 거 지어서 한마디로 검찰도 바보 만들고 공수처도 바보 만들고 경찰도 바보 만들고 몽땅 바보 만들고 이런 괜히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학을 못 잡고 잔챙이는 일반 국민들만 괴롭히는 이런 희한한 사법정의하고 전혀 배치되는 그게 자기 꿈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같은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 사법기구 수사기관의 대혼돈은 그럼 윤석열이 와서 정리하나요? 이거는 해본 놈이 해. 해본 놈이 하는 거지. 안 해본 놈 왜 문제 핵심은 조국이 서울대 법대라면서 뭐 자기는 뭐 사법고시 안 봤다 그러는데 뭐 제 친구들 얘기는 또 얘기 달라. 어쨌든 검사 생활 못 해보고 판사 생활 못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연하게 그죠? 애들 데리고 맨날 앉아서 뭐 오상방위가 뭐냐 정당방위가 뭐냐 이 이야기만 하고 앉았다가 막상 이 거대한 이 70년 이상 켜켜이 쌓이는 메커니즘을 만질 수가 있나요? 조국이 막 뒤죽박죽으로 만든 이 사법 수사기관의 이 혼돈을 정리할 백마타고올 초인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